네, 그러면 이제 8시가 됐으니까 7회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분할 정복이랑 이분 탐색이고요. 이분 탐색에 이제 곁들여서 파라메트릭 서치까지 이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분할 정복이 뭐냐? 분할 정복은 이제 영어를 그대로 이제 번역을 했고요. divide and conquer. 네, 분할하고 정복한다, 그냥 그대로죠. 번역 그대로고, 이제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주어진 문제를 둘 이상의 부분 문제로 나누어 푸는 방법입니다. 그냥 의미 자체는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죠. 그리고 이제 부분 문제를 나눌 때 보통은 거의 같은 크기로 이제 부분 문제를 나눠요. 문제마다 조금씩 다른데 거의 같은 크기로 부분 문제를 나눠야 시간적으로 효율적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거의 같은 크기로 나눠주고, 분할 정복을 이용할 때는 제기호출을 통해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분할 정복이 이제 크게 총 3가지 과정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 그냥 이제 나누는, 부분 문제로 나누는 과정. 그래서 부분 문제로 나눌 수 있는 경우에 이렇게 2개 이상입니다. 반드시 2개가 아니라 뭐 2개, 3개, 4개 다 가능하고요. 2개 이상의 문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정복하는 거죠. 정복하는 게 뭐냐면 더 이상 이제 나눌 수 없는 경우, 부분 문제를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경우에 그 해당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걸 정복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컴바인, 해결된 문제들이 있겠죠. 자기가 나눈 부분 문제들, 그 부분 문제들을 합쳐서 이제 원래 문제를 해결하는, 이게 이제 컴바인입니다. 사실 컨커어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경우에 해결한다도 있지만, 이제 컴바인을 하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경우에도 이제 그 문제를 직접 계산해 주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럼 이제 여기까지 딱 들으면은 DP랑 굉장히 유사해요. 의미 자체가. DP도 하나의 큰 문제를 여러 부분 문제로 나누는, 그게 이제 DP의 핵심이죠. 그리고 분할 정복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큰 차이점은 이제 이게 그 피보나치 수열을 이제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DP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 F5도 F3을 구해야 되고, F4도 F3을 구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문제가 다 생기게 돼요. F2도 마찬가지로 F4에서 F3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중복해서 얘를 계산을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중복이 생기는 경우가 이 DP로 푸는 경우예요. DP는 사실 중복이 안 생기면 이전에 배웠던 그 메모이제이션 기법을 사용을 할 수 없고, 그래서 DP를 쓰는 게 사실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가장 큰 차이점은 DP는 중복이 생긴다, 부분 문제끼리. 그리고 분할 정복은 이런 식으로 부분 문제끼리 중복이 안 생겨요. 여기서는 이제 다 2개씩 다 나눴는데, 꼭 2개가 아니어도 뭐 3개, 4개여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부분 문제가 절대 겹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얘랑 얘를 계산을 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돌아오겠죠. 제규어출로 구현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얘랑 얘를 해결하면은 여기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DP랑 이제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그 시간 복잡도 왜 이렇게 부분 문제로 나눠서 푸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일단은 각 문제별로 원소를 한 번씩 참조한다고 할게요. 한 번씩 체크를 한다고 하면은 원소가 n개 있는 문제에서는 당연히 n번 보겠죠, 원소를. 그래서 계산 횟수가 이 부분에서는 n번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줄별로 볼 거예요. 각 이제 높이별로. 여기서는 원소가 2분의 n개 있으니까 2분의 n번 확인하겠죠. 여기서도 2분의 n번 확인합니다. 그러면은 이 높이에서는 마찬가지로 n번 확인하겠죠. 2분의 n 더하기 2분의 n이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도 지금 4분의 n, 4분의 n, 4분의 n, 4분의 n
이런 식으로 부분 문제가 계속 두 개씩 나뉘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원소는 위에 있는 기본 문제의 절반이지만 이 문제의 개수가 두 개씩 계속 늘어나죠. 두 배씩. 그래서 결국 계산의 수가 여기도 n번, n번, n번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각 높이마다 계산의 수가 총 n번인데 높이가 총 몇 개가 될까요? 여기서 제일 처음에 문제가 n이라고 치고 n개라고 치고 전체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네, 그렇죠. 로그 n이죠. n을 계속해서 절반씩 나눠갑니다. 결국 이 부분 문제의 크기가 1이 될 때까지 이 높이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n을 계속해서 2로 나눠 가다가 1이 되는 순간 끝나기 때문에 결국 한 높이에 n번 소모가 되고 높이는 총 로그 n개. 그래서 분할 정복을 이용을 하면은 n 로그 n의 시간 복잡도를 갖습니다. 이제 여기서 n은 이제 원소를 한 번씩 참조한다는 그 가정하에 n이 붙었기 때문에 로그 n은 그대로지만 앞에 붙어있는 n은 문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대충 이 문제를 나누는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는 총 이제 높이의 횟수는 로그 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분할 정복이 사실 개념 자체가 막 엄청 복잡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문제풀이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또 사실 분할 정복으로만 문제를 그러니까 푸는 문제가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근데 대신에 분할 정복이 다른 고급 알고리즘들에서 많이 이용이 되거든요. 저희가 그 앞에서 시간 복잡도 배울 때 병합 정렬 배웠잖아요. 그 과정도 사실 분할 정복이에요. 이렇게 반씩 계속 나눠가면서 정렬하고 합치고 이런 과정이라서 그래서 일단 문제를 통해서 한번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는지 네, 이해를 해볼게요. 이거는 8시 9분까지 한번 문제를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가 조금 이제 이게 출력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출력 예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지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일단 문제를 먼저 요약을 하면은 대충 이렇게 2차원 배열로 0 또는 1로 표현된 이 데이터 구조를 압축을 시키는 거예요. 압축을 할 때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전체 크기에서 만약에 0만 있다 아니면 1만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0 또는 1로 이렇게 압축을 시키면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전체 사각형에서 0이랑 1이 둘 다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4등분을 시켜요. 4등분을 시켜서 각각을 다시 압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괄호를 씌우고 안에 이제 4등분을 압축을 한 결과를 넣어주는데 여기서는 지금 다 0이죠. 그래서 0이 되고 이 순서대로 1, 2, 3, 4 이 순서대로 압축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또 0이랑 1이 있죠. 그래서 여기를 또 이렇게 4등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압축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제 예시들 이제 몇 가지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0만 있는 경우에는 그냥 0 이렇게 압축을 하면 되죠. 그리고 전체를 봤을 때 1이랑 0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괄호를 씌워서 4등분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서는 다 1이에요. 그러면 1 그대로 들어가고 여기도 다 1이죠. 1, 여기는 0이니까 다 00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 예시를 볼 텐데 여기서도 전체에서는 1과 0이 있으니까 4등분을 해야겠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서 아직도 0과 1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다시 4등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각각 다 하나씩 있죠. 1이랑 0이 같이 있지 않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처음에 전체에서는 다 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괄호를 씌워서 4등분을 해야죠. 그리고 제일 앞에 이렇게 나눠진 부분을 보니까 여기도 아직 압축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또 4등분을 해서 다시 괄호로 이렇게 씌워줍니다. 그러고 나니까 1, 0, 0, 0 이런 식으로 압축이 되고 이게 지금 전체에서 4분의 1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칸들을 보니까 다 그대로 압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0, 0, 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보니까 처음에 압축이 안 되죠. 한번 나누고 그 다음 첫 칸을 보니까 압축이 가능해요. 그래서 1을 넣어주고 여기도 가능하죠. 0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압축이 안 되죠. 여기도 압축이 안 되고 그래서 각각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일단 문제에서 4개의 영상으로 나누어 압축한다 라는 말이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운 앞에서 설명한 분할 정복의 개념으로 들어오면은 4개의 부분 문제로 분할하는 것과 동일하죠. 왜냐면 이렇게 하나의 큰 전체 문제를 계산을 하는데 4개의 문제로 나누어서 각각 동일한 과정을 수행을 하면 결국 마지막에 이제 각각 수행을 하고 나면은 하나의 큰 문제를 해결한 것과 동일하죠. 우리가 별다른 계산을 또 해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4개의 부분 문제로 분할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지금 왼쪽 위 꼭지점을 x, y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사이즈가 이렇게 한 변의 크기가 사이즈라는 값이 돼 있고요. 그럼 이제 이 하나의 큰 문제를 4등분을 했으니까 이렇게 다 나눌 수 있죠. 그러면은 원래는 이 하나의 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됐던 게 이제는 이렇게 4가지의 부분 문제로 나누어서 각각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쵸? 이때 이제 각각의 부분 문제를 어떻게 범위를 정하느냐? x, y가 지금 왼쪽 위 꼭지점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 파란색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서 왼쪽 위는 여기죠. 이 지점. 여기는 이 사이즈의 절반만큼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y 플러스 2분의 사이즈. 그리고 크기는 당연히 반으로 줄어들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분할해 가다가 우리가 압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여기 있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문제에 0 또는 1이 하나만, 그러니까 0만 있거나 1만 있거나 그런 경우만 가능하죠. 그런 경우를 체크를 해서 만약에 압축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0이면은 0을 출력하고 이제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부분 문제를. 1이면은 1을 출력하고. 네, 이런 식으로 분할 정복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네, 다음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히스토그램이라는 문제인데 꽤 유명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대신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네,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8시 8분 50분에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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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분에 8
네, 18분까지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세로 막대 그래프, 막대의 개수가 최대 10만입니다. 이거에 유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문제를 요약을 해보면 일단은 이런 식으로 막대 그래프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에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리는데 넓이가 가장 큰 직사각형을 그리고 싶어요. 문제 자체는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나이브하게 그냥 직접 풀어보면은 n이 일단 10만이에요. 나이브하게 푼다는 거는 뭐 별다른 알고리즘 이용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푼다는 건데,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최대가 되는 직사각형을 만들려면 일단 이 밑변의 길이를 정해야겠죠. 그쵸?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만약에 이 정도, 지금 이 히스토그램에서 이 3개짜리 이 히스토그램에서 가장 큰 직사각형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높이가 제일 작은 부분인 직사각형 이렇게가 만들어지겠죠. 그쵸? 그리고 만약에 뭐 이 지점을 이 두 직사각형을 골랐다. 그러면은 얘는 이 전체가 직사각형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나이브하게 풀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시작과 끝 지점을 고르는 경우가 필요해요. 그 경우가 지금 n이 10만 개니까 뭐 만약에 이 직사각형을 시작으로 골랐다.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직사각형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게 끝점이 되겠죠? 그러면 그 경우는 n-1가지. 그럼 만약에 이 직사각형을 시작으로 하면은 d는 n-2가지.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얘를 다 더하면은 결국 시간 복잡도가 5 n제곱이 되겠죠? 근데 n이 10만이니까 일단은 이 풀이로는 해결을 못해요. 여기서 이제 높이는 내가 끝 지점으로 보는 데까지 중에서 최소값을 가지면 이제 높이로 바로 고정이 되니까 결국 이 밑변의
길이를 고정을 시키는데 필요한 게 시간이 n제곱이 걸립니다. 그래서 n이 10만이니까 안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다른 풀이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현재 사각형, 내가 보는 이 사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는 직사각형의 왼쪽 끝이라고 생각을 했죠. 얘가 왼쪽 끝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끝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어디인가, 그게 뭐 n-1번 아니면은 n-2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하니까 n제곱이 났었는데, 얘를 조금 이제 발상을 다르게 해서 이 사각형을 포함하는 직사각형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이 사각형을 포함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직사각형은 고려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얘를 포함을 하도록, 이 직사각형 아니면은 이 직사각형을 골랐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이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 이런 직사각형들만 고려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사각형에 대해서 현재 사각형을 포함하는 직사각형으로 생각하면 답이 무조건 구해지게 되겠죠. 일단 시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일단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현재 지금 내가 얘가 K번째라고 할게요. 이 사각형이 K번째 사각형을 포함하는 직사각형으로 계산을 하면은 그 직사각형의 경우의 수는 아직도 여전히 많아요. 왜냐면 시작과 끝 지점을 고르는 경우가 여기 앞에서 얼마만큼 포함을 할 거냐, 나는 뭐 여기까지 포함을 하겠다, 그리고 뒤는 여기까지 포함을 하겠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앞에 있는 K번째 사각형이니까 나는 시작 지점 자체를 K번째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K-3번째, 아니면 뭐 첫 번째 다 가능하니까 총 경우의 수가 K개예요. 그리고 뒤에서 고를 수 있는 끝점도 마찬가지로 K를 포함할 수 있으니까 뭐 n-K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그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죠. K 곱하기 n-K 플러스 1. 그러면은 현재 내가 K번째 사각형 하나만 봤는데도 이미 시간 복잡도가 n제곱이에요. 네, n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여전히 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뭔가 아이디어가 하나 더 필요한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현재 직사각형을, 그림을 조금 지울게요. 네, 현재 직사각형을 얘라고 해볼게요. 이 직사각형이 있을 때 일단 왼쪽 지점이나 오른쪽 지점으로 확장을 할수록 당연히 면적이 더 커질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를 더 포함을 하거나, 그러면은 지금 이 양쪽 바로 옆에 있는 이 사각형이랑 이 사각형을 봤을 때 밑변의 길이가 이쪽으로 넓히면은 2가 되고, 이쪽으로 넓혀도 동일하게 2가 되죠. 2가 되는데 높이는 얘가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얘는 오른쪽으로 넓히면은 사각형의 넓이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왼쪽으로 가면은 이거밖에 안 돼요. 그쵸? 그래서 당연히 오른쪽으로 넓히는 게 이득인데, 이렇게 현재 사각형을 포함하는 직사각형으로 모든 경우를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이미 이 사각형을 왼쪽을 이제 포함을 했을 때, 왼쪽 끝이 여기일 때 오른쪽으로 아무리 넓혀봤자 얘보다 높이 있는 사각형은 전혀 영향을 안 줘요. 그런데도 하나씩 다 체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내가 현재 이 사각형을 포함하는 직사각형을 구하고 싶다면, 양쪽 지금 현재 만들어진 사각형 기준으로 바로 옆에 있는 양쪽 사각형을 봤을 때 높이가 더 큰 걸 확장해 나가면 되겠죠. 얘로 나가는 것보다는 얘가 훨씬 이득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한번 확장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 또 얘랑 얘를 봐요. 얘는 뭐 똑같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뭐 굳이 상관없습니다. 오른쪽으로 간다고 해볼게요. 그럼 현재 지금 이 사각형과 이 사각형, 이 사각형 이 세 개의 사각형을 지금 포함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높이는 이제 최대가 이 높이가 되죠. 이 높이. 그리고 나서 더 확장을 해봤자 어차피 다 동일한 높이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 k번째 직사각형을 포함하는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5n제곱이었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을 이용을 하면은 시간 복잡도가 5n이 됩니다. 이거 이해되실까요? 왜냐면 조금 지우고 현재 위치를 이번에 여기라고 할게요. 여기가 k번째 직사각형이에요. k번째 직사각형일 때 양쪽으로 확장을 해나갈 때 각 사각형을 한 번씩 이제 체크를 하죠. 결국 확장을 하는 횟수가 나머지 직사각형을 한 번씩 이제 체크를 하는 경우예요. 왼쪽으로 한번 확장을 하든지 오른쪽으로 한번 확장하든지. 그쵸? 그렇게 되면은 결국 각 막대기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하니까 5n이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사실 여기서 이렇게 오는 이 아이디어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은 일단은 특정 막대기를 고정을 했을 때 5n이니까 아직까지도 결국 5n제곱이에요. 처음부터 그냥 해버리면 각각의 막대기마다 이 과정을 이용을 해주면은 n제곱이죠. 이제 여기서 분할 정복 아이디어를 적용을 시킵니다. 네, 5n이 됐고 이제 우리가 현재 막대기를 포함하는 직사각형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은 이 막대기를 여기가 k번째면 이 막대기를 포함하는 모든 경우들을 다 고려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경우들은 뭐가 있을까요? 남은 경우들은 당연히 반대죠. 이 막대를 포함하지 않는 직사각형을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게 두 번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경우가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현재 막대기를 포함하는 직사각형이거나 아니면은 현재 사각형을 포함하지 않는 직사각형 중에서 답이 존재한다. 이거는 자명하죠. 그러면 현재 막대기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은 여기서만 직사각형을 만들거나 여기서만 직사각형을 만드는 경우죠. 얘를 포함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경우가 이제 왼쪽 첫 번째에서 k-1번째 막대기를 여기서만 이제 직사각형을 만드는 경우, 그리고 오른쪽 k+1번째 막대기부터 n번째 막대기를 이용을 해서 직사각형을 하나 만드는 경우,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부분 문제를. 이 과정이 이제 디바이드가 됩니다. 나누는 과정. 그리고 이제 현재 사각형을 포함하는 직사각형. 이게 지금 현재의 문제를 푸는 거죠. 부분 문제를 이용을 하지 않고 일단은 현재 문제에 대해서만 해결을 하는 과정. 이게 정복하는 과정. 그리고 부분 문제를 나누어서 각각 해결을 한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답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현재 이 막대기를 포함하는 직사각형 중에 최대값 하나 있겠죠? 최대값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왼쪽에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최대값을 b라고 하고,
오른쪽에서 만들 수 있는 최대값을 C라고 했을 때 이 A, B, C 중에 최대값이 결국 문제의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할 정복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 아이디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백주원에서 난이도가 플래티넘 5예요. 플래티넘 굉장히 어렵죠. 네, 난이도 자체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과정 자체가 엄청 이게 설명을 물론 들어서 그렇겠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어려운가요? 사실 플래티넘이라는 이제 초심자 입장에서는 플래티넘 난이도가 약간 저도 그랬듯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인데 어렵나요? 네, 뭐 일단은 이거는 어려우니까 뭐 크게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난이도 자체도 플래티넘 5니까. 근데 이 문제가 그 분할 정복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들고 왔고요. 실제로 이 문제는 분할 정복뿐만 아니라 이제 스택은 배웠잖아요, 저희가. 스택을 이용을 해서 OM만에 해결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뭐 나중에 중급반에서 배우는 세그먼트 트리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네, 이용하는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분할 정복의 아이디어가 잘 이용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네, 혹시 여기까지 이 문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제 이분 탐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할 정복이 되게 좀 짧게 넘어갔죠. 그 이유가 앞에도 n개의 도형 중 적어도 한 개는 다 포함하나요? 무슨 의미일까요, 질문이? 한 개는 다 포함, 이 직사각 막대를 하나씩은 다 포함을 하냐는 의미인가요? 네, 그렇죠. 만약에 직사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1이라고 하면은 이 직사각형 이 막대기 자체가 직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최대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분할 정복이 이제 내용이 짧은 이유가 개념 자체는 별거 없어요. 사실 그냥 문제를 나누어서 푼다 이거밖에 없으니까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면서 이해를 이제 코드 구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코드 구현을 조금 연습을 해보시면 네,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분 탐색인데 이분 탐색은 탐색을 하는 뭔가를 찾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가면서 원하는 원소를 찾는 방법입니다. 이름 뜻 그대로죠. 대신에 이 이분 탐색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원소가 반드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돼요. 뭐 오름차순이든지 내림차순이든지 그건 상관없고 이런 식으로 항상 다 정렬이 되어 있어야 이분 탐색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탐색을 하냐? 첫 번째로 탐색 범위를 설정을 해줘요. 내가 이제 이 범위에서 찾고 싶다. 그 범위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범위의 중간 지점, 뭐 중간 지점 대충 이 정도 있겠죠. 중간 지점을 확인을 해요. 이렇게 미드 값을 잡아가지고 이거는 그냥 변수 이름 예시고요. 이 중간 값을 지정을 해가지고 내가 찾는 값과 비교를 해봅니다. 근데 만약에 찾는 값보다 이 중간 값이 더 작아요. 더 작다는 말은 이렇게 정렬이 돼 있으니까 오름차순 정렬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정렬이 돼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6이란 값을 중간 값을 봤는데 얘가 내가 찾는 값보다 더 작아요. 그러면 무조건
6보다 오른쪽에 있겠죠? 그쵸? 여기는 다 6보다 작으니까 항상 내가 찾는 값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무조건 오른쪽에만 존재합니다. 반대로 6이 찾는 값보다 크면은 왼쪽에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제 나는 더 이상 오른쪽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탐색 범위를 다시 줄여줘요. 만약에 6보다 작은 부분을 내가 이제 봐야 된다. 그러면은 이 부분만 보면 되죠. 그래서 탐색 범위가 이렇게 SE라고 표현을 하면은 2를 이 중간값보다 한 칸 앞에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내가 이 부분을 이제 탐색을 하겠다는 걸 알겠죠. 이후에 동일한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다시 또 중간 지점을 잡아서 이 지점이 큰지 작은지 이런 식으로 이제 탐색을 하는 게 이분 탐색 과정이고요. 약간 분할 정복이랑 이제 개념이 비슷하죠. 분할 정복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아니면 세 부분, 네 부분 상관없이 부분 문제로 나누어서 각각의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통해서 전체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느낌인데, 이제 분할 정복에서 조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반드시 모든 부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문제가 하나 있고 부분 문제들이 3개로 나뉜다고 가정을 할게요. 3개로 이렇게 나뉠 때 반드시 이 부분 문제 3개를 다 계산을 해서 합쳐져야 답이 나오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나눴을 때 이 부분만 계산을 해도 이 전체 문제 답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DP와의 조금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이분 탐색도 사실 분할 정복의 일종이에요. 분할 정복인데 이 부분은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값이 있는지는 여기서 찾을 수 있죠. 그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꼭 부분 문제를 다 이용을 해야 된다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이분 탐색의 시간 복잡도는 동일하게 로그 n이 되겠죠. 왜냐하면 절반씩 계속 나누어 가니까 어떤 부분 문제든 항상 절반을 나눠서 둘 중 하나는 더 이상 탐색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보는 원소는 계속해서 반씩 줄어드니까 결국 로그 n만에 내가 원하는 원소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이게 없으면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탐색하는 건 ON이니까 훨씬 시간이 많이 줄어들죠. 로그 n과 ON은 n이 커질수록.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한번 이분 탐색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배열의 원소가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고요. 여기 뭐 중복되는 원소도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는 숫자 5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범위를 잡았죠. 일단 탐색 범위를 S에서 2까지. S가 1이고 2가 10이에요. S는 이제 탐색을 하는 왼쪽 끝의 범위, 2는 오른쪽 끝의 범위고요. 이 미드가 내가 이제 이 지점을 보겠다. 중간 지점이죠. 탐색 범위에서 중간 지점, 이 지점을 보고 체크를 하겠다. 얘를 이제 미드라는 변수로 뒀고요. 그러면 이제 미드가 5가 되겠죠? S 플러스 2의 절반이니까. 그렇게 해서 봤더니 이 미드가 지금 6이죠. 여기에 들어있는 원소가 6이니까 5보다 커요. 내가 찾고 싶은 원소인 5보다. 그러면은 5보다 크니까 이 미드보다 오른쪽에 있는 지점은 절대 볼 필요가 없겠죠. 5가 절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탐색 범위를 줄여줍니다. 미드보다 한 칸 앞으로. 그쵸? 그러면 다시 이제 미드를 설정을 해줘야겠죠. 미드는 S랑 2의 중간, 이제 2분의 5니까 이제 버림해가지고 미드를 2로 설정을 해줬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2는 5보다 작죠? 작거나 같죠?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 답을 내가 원하는 건 이제 5의 위치를 이 n스라는 변수에 담아줄 거예요.
이 담아줄 때 언제 담아줄 거냐? 이제 저는 이제 이 예시에서 이걸 만족하면은 이 n스를 갱신시켜 주기로 했어요. 이제 그게 성립하는 이유는 이제 계속해서 예시를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될 텐데, 지금 n스는 5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미드에 들어있는 원소가 2니까 5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부분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죠. 그리고 n스를 일단 2로 바꿔줘요. 이걸 만족하는 미드. 그 다음에 s를 다시 앞으로 와야겠죠. 이제 앞은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미드 값을 다시 또 계산을 해주고, 여전히 4는 5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또 다시 답을 갱신을 해줘야겠죠. 세 번째 위치에 있으니까 지금. 그리고 다시 또 앞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 s를 옮겨주고, 여기서 미드는 네 번째 5보다 작거나 같죠. 그쵸? 그래서 n스를 또 갱신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s가 한 칸 또 앞으로 가야겠죠. 만족을 했으니까. 근데 이럴 때 지금 2랑 s의 위치가 바뀌게 되었어요. 항상 s부터 2까지인데 2가 s보다 작으면은 내가 더 이상 볼 수 있는 구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탐색을 끝내줍니다. 그렇게 됐을 때 n스에 남아있는 이 값이 결국 5가 위치한 인덱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얘를 만족할 때 n스를 갱신시켜줘도 되는 이유가 결국 이 미드라는 변수가 5를 찾게 될 거란 말이죠. 그쵸? 5를 찾게 될 때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마지막 케이스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n스라는 변수의 미드 값으로 갱신을 시켜줘도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사실 각자 이분 탐색을 코드로 구현할 때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거든요. 자기가 편한 대로 구현을 하게 되는데, 그 뒤에 코드는 제가 이제 코드는 뒤에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 탐색이 진행이 됩니다. 과정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분 탐색 이제 코드로 어떻게 구현을 하냐? 코드로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합니다. s랑 2를 잡고 내가 보고 싶은 구간을 처음에 설정을 해두고, s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만약에 s가 2보다 더 커버리면은 이제 볼 구간이 없다는 거니까 종료를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while을 이렇게 조건문을 걸어놓고 미드 값을 설정을 해줘요.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현재 미드 값, 여기에 들어있는 원소가 k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는 이제 앞에 예시랑 조금 반대로 해놨죠. 앞에는 이제 작거나 같은 경우에 이 답을 갱신해줬는데, 지금은 뭐 크거나 같은 경우, 사실 이게 별 차이가 없어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개인마다 코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k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n스를 계속 갱신시켜주면 결국 k인 경우가 이 갱신시켜주는 마지막 경우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2를 미드 마이너스 1 구간을 왼쪽으로 이제 이동시켜주는 거죠. 오른쪽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아니면 구간의 오른쪽을 보면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코드가 구현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값이 배열에 꼭 존재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앞에 예시에서는 이미 존재한다는 걸 안 상태에서 찾았으니까 당연히 나오는 건데, 임의의 배열이 주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값이 존재하는지 찾고 싶다. 근데 원하는 값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n스에다가 갱신을 해줄 때 마지막으로 갱신된 이 미드가 실제로
K가 위치한 그 인덱스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결국 n스에 들어가 있는 거는 K보다 크거나 같은 원소 중에서 제일 작은 그 원소에 도달했을 때 미드가 n스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을 때는 K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K보다 큰 원소 중에서 제일 작은 원소를 n스가 가리키게 될 거예요. 그럼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니니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하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이제 뭐 별도로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A, 그러니까 미드 번째에 있는 원소가 K랑 같을 때만 n스에 미드를 넣어주고 브레이크를 걸어줘요. 그러면 만약에 K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n스에는 아무런 값도 들어있지 않겠죠.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해왔자 n스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도 코드를 구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아까 설명했듯이 시간 복잡도는 로그 n으로 되고요. 그리고 또 뭐 어떤 사람은 s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구현을 하지 않고 while s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뭐 n스에다 미드 값을 따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끝났을 때의 뭐 이 값 아니면은 s 값, 그게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의 위치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각자 편한 걸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제 이분 탐색이 언제 끝나는지를 파악하기가 되게 좀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코드로 구현을 할 때도 구현이 잘 안 돼서. 그래서 항상 이 n스라는 변수를 따로 두고 만족하는 경우에 갱신을 시켜주는 방식, 이런 식으로 지금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아니면은 그냥 마지막으로 끝났을 때 이 값이 어디 위치해 있느냐 아니면 s 값이 어디 위치해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코드 길이 자체는 좀 더 짧겠죠. 변수를 굳이 선언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개인 취향이라서 문제를 몇 개 풀어 보시면서 각자 적응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간단한 문제 이제 하나 풀고 조금 쉬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한 1분 드릴 테니까 49분까지 한번 읽고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네, 문제 다 읽어 보셨겠죠? 문제 자체는 사실 정말 간단해요. 그냥 숫자 카드가 총 최대 50만 개가 주어지고요. 범위는 마이너스 1000만부터 1000만까지. 이제 정렬이 된 상태는 아니죠. 그냥 임의로 주어지고 이제 n번 그 문제가 들어와요. 이제 숫자 그 m개 정수가 들어오는데 각 정수마다 이제 들고 있는 카드인지를 찾는 거죠. 이제 앞에서 말한 그냥 내가 원하는 값이 존재하는가, 그 문제입니다. 대신에 그 문제가 50만 번 들어오기 때문에 직접 다 하나씩 보는 풀이로는 nm이 걸리겠죠.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이분 탐색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네, 나이브 풀이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냥 네, 여기서 n제곱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실제로는 nm이죠. 네, nm이라서 시간 초과가 나고요. 결국 내가 원하는 거는 값이 존재하는 건지 그걸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정렬만 되어 있다면 이분 탐색으로
해결 가능하죠. 그쵸? 그러면은 정렬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으니까 정렬에 제일 빠르게 정렬을 하는 거는 nlogn이죠. 그리고 이분 탐색 정렬이 된 상태에서 이분 탐색은 log n이기 때문에 결국 nlog n만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렬은 사실 제일 처음에 한 번만 미리 해두면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시간 복잡도는 nlog n 더하기 m log n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시간 복잡도가. 네, 이렇게 이분 탐색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메모리 제한이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아서 그 입력받는 수의 범위가 마이너스 1000만부터 1000만까지예요. 이제 또 다른 풀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마이너스 1000만부터 1000만까지니까 이 각각의 카드에다가 플러스 1000만씩 해줘서 0부터 2000만까지의 배열을 잡아놔요. 2000만 크기의 배열. 그 다음에 현재 들고 있는 숫자 카드인 경우에는 일씩 다 이제 만들어주게 되면은 내가 n번 질문을 받았을 때 현재 인덱스의 원소가 1인지 0인지에 따라서 들고 있는지 안 들고 있는지 그게 나뉘겠죠. 네, 이런 식으로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메모리 제한이 굉장히 작다, 2000만 크기의 배열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서 이분 탐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네, 이제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9시부터 다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계속해서 채팅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